그죠? 엄마인 스폰서님과 자녀인 나. 또는 내가 엄마고 내가 후원하는 누군가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죠.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첫 관계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자녀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거는 처음 해봤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 어려웠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메이에서 이제 스폰서가 된다는 건 해보지 않은 경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공부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엄마가 된다는 거, 엄마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 아빠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우리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 션 아시죠? 션 아내인 정혜영 씨가 이제 블로그 예전에 썼던 글인데 엄마가 이렇게 어렵다는 걸 그 누구도 설명해 준 적이 없었다. 뭐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낙천적이고 너무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는 그분조차도 엄만 힘들었다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아메이는 그래도 너무 다행인 게 먼저 엄마가 되어 보고 먼저 스폰서가 되어 봤던 우리의 이제 스폰서님들께서 우리가 어떻게 리더가 돼 가고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된 오소이보다 에메랄드가 된 오소이, 앞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오소이는 훨씬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처음인데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어려웠고 저희의 장희선 스폰서님도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알려준다라는 거, 그건 너무나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 보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였냐면 자, 암에서 실력 중요하죠. 실력. 제품에 대한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 설명을 하는 노하우나 실력도 중요해요. 잘하면 좋겠죠. 퀸 요리도 잘하면 전달력이 더 좋아질 거고, 아, 저분은 강의를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저분은 말을 잘하는데 나는 잘 못해. 이런 어떤 실력에서 오는 약간 좌절감? 그런 것도 누군가는 맛볼 수 있어요. 음, 저도 되게 외향적이고, 누구나 만나면 막 인사 먼저 나가는, 아,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그 우리 윤정 리더님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월요일에 그 우리 스폰서님 댁 갔을 때 사실 새로 본 리더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낯설어서 인사를 못 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젓가락 숟가락만 놔드리고 이렇게만 했지 제가 자신 있게 인사를 먼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오소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부족한데 근데 아메이에서는 그 부족한 오소이를 리더로 키워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아,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스폰서와 파트너의 이 관계십이 이 아메에서는 갓난쟁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저 사람이 내 엄마 아빠구나 인정하는 그 순간처럼 참 어찌 보면 이 만남이 정말 인연이고 축복이고 감사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지금 이 순간이라 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보다 저는 우리가 스폰서와 파트너라는 관계로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 내가 제품 공부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하면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인 나에게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한 엄마 아빠인 것처럼 이 아메이를 시작하게 한 나의 스폰서를 정말 믿고 따르는 거. 저분처럼 될 거야라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분을 믿고 내가 될 거야라는 것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뿌리가 요렇게밖에 박혀 있지 않잖아요. 그럼 강한 바람이 막 불면은 이 뿌리가 뽑힐 수도 있겠죠. 나무가 뽑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움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폰서님에 대한 신뢰, 파트너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들이 깊숙이 이렇게 뿌리를 박아야 아무리 거센 바람과 어 바람과 아니면 회오리, 태풍 뭐 이런 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저 아무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하는 분들께서 "아무웨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묻는다면 전 가장 먼저 스폰서님을 믿으세요. 스폰서님을 믿고 스폰서님이 리더님 잘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한 말을
믿으세요. 라고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스폰서가 여기 다 계시잖아요. 스폰서가 한 분인 분도 계시고 두 분인 분도 계시고 세 분인 분도 계시고 그 스폰서님을 내가 얼만큼 지금 믿고 있는지 그리고 스폰서님이 리더님 되실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스폰서님은 뭘 보고 나를 믿겠다고 하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믿으시는 거 전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 저희 팀이 지방에 계신 리더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느끼는 외로움. 뭔가 이렇게 오늘처럼 저희가 또 홈미팅을 하고 나면 막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아 나는 저곳에 없는데. 나는 늘 녹화한 영상만 보고 있는데.' 근데 리더님들 생각하시면 다 스폰서님들이 녹화해 갖고 전달해 주시지 않나요? 그 녹화해 주는 그 손길을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삼각다리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카메라 세팅해서 용량도 부족한 용 핸드폰 용량 정리해 가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영상을 녹화하는 스폰서들의 그 노력은 저는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녹화해 주는 스폰서님께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신뢰를 갖자. 여기서부터 저는 '아메의 성과는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계가 깨질 때 사업은 흔들려요. 관계가 깨질 때.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가장 먼저 깨지냐 이거죠. 보통 이제 초보 사업자 리더님들은 '소비자와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거에 먼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업을 지금 이제 6 년째 하고 있잖아요. 소비자의 관계는요 깨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들이 못 알아들은 것뿐이에요. 타이밍이 오면 반드시 그 관계는 회복이 돼요. 그런데 어떤 관계가 깨질 때 사업이 흔들리냐면 스폰서님과 나, 나의 관계가 깨질 때 또는 나와 파트너의 관계가 깨질 때 이때 사업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부족해서 파트너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저는 많은 파트너를 잃었겠죠. 잃었겠죠. 그리고 제가 한때 이제 스폰서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 사업이 정체되더라고요. 제가 파운더스 PT였을 때 한 1년 반간 반 정도 좀 사업이 정체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정체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스폰서님을 덜 믿었어요. 덜 믿었어요. 상당히 그때 감정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몸이 아파서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좀 핑계고 그때 제가 스폰서님을 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되고 나서 저녁으로 워치버스데이가 끝나고 소고기를 저희 부부에게 사 주시는데 그동안 1년 반 동안 스폰서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에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죄송해서 꺼이꺼이 우느라 그때 소고기 2 점은 먹었나? "고기 좀 먹어. 이거 비싼 고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고기가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 한 3일 동안 말을 못 했어요, 목이 쉬어서. 그 울음을 참으면 목에 되게 긴장감이 커져요. 그 목이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님을 못 믿을 때 또는 내가 파트너를 믿지 못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 내가 스폰서님도 못 믿겠고 파트너도 못 믿겠고 가장 못 믿는 게 난 거예요, 나. 내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님과 파트너의 관계에서 내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리더일 때 관계와 관계를 이어줘야 되는데 내가 리더 훈련이 부족해서 또는 내가 이 아메에 대한 신뢰나 스폰서님에 대한 신뢰, 파트너들에 대한 신뢰 부족해서 내가 이런 관계들을 중간에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내 사업은 잘 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안 해도 되는 경험을 제가 한 거거든요. 스폰서님과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이 믿음과 신뢰가 깨졌을 때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이 안 좋은 악영향이 있는지 굳이 겪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차피 지나간 시간들을 제가 돌아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리더님들한테 할 수 있다는 건 제가 겪었으니까 된 거잖아요. 리더님들은 안 겪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스폰서님과 내 파트너를 믿어라.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나의 위치를 음 책임감으로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느껴도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나보다 파트너가 월등히 나은 거예요. 사업 속도도 빠르고 뭔가 스폰서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게 나보다 왠지 내 파트너를 더 예뻐하는 것 같고 더 내 파트너 말을 믿는 것 같고 그리고 파트너가 너무 사업을 잘해서 막 치고 올라와. 난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그럴 때 오는 그런 약간 위기감, 불안감, 그리고 또는 소외감? 우리가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 아 그럴 때는 더 열심히 내가 배우면 되죠. 더 스폰서님한테 붙어서 내가 하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죠? 또 빨리 더 많은 행동으로 내가 실패도 경험해 보고 지금 저처럼 빨리 실패를 경험하면 내 파트너 그 실패 경험 안 갖게 해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 독감인데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처럼 내가 오히려 그 소비자들의 수많은 거절과 이 암에서의 많은 시련을 먼저 겪고 '파트너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초보 리더님들일수록 그죠? 초보 리더님들일수록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괜찮은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불안감과 그 소외감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중간에 그만두는 리더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팀 뭐 J&K 또는 우리 로터스 팀 리더님들이 워낙 인성적으로도 되게 본받을 분이 많고 저도 우리 윤정 리더님께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음. 사람을 늘 되게 좋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힘드실 텐데. '아 이분은 좀 인성이 별론 것 같은데.' 뭐 그냥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지만 늘 본인의 파트너와 본인의 팀에 대해서 정말 늘 사랑으로 표현을 해 주셔서 '아 이런 거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리더님이 스스로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지.' 정말 긍정적이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는 리더가 돼야지.' 그거를 초기에 리더님들이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내가 누구 탓을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상생이라고 했잖아요. 파트너가 도전을 해야 내가 성공을 하는데 파트너 왜 도전 안 하지? 그럴 때도 미울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절대 우리 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초기부터 단단하게 먹고 가는 게 저는 되게 내 사업이 잘 되는 가장 기초 아메이에서 이야기하는 어찌 보면 리더의 인성, 리더의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리더님이라고 하다 보니 간혹가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스폰서가 우리 팀의 리더지. 그러니까 내 팀을 그냥 맡겨 버리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스폰서님이 리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리더예요. 그죠? 스폰서님은 가이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가 있잖아요. 나랑 같이 이동하면서 뭐 해 주는 거예요? 먼저 알고 경험한 것들을 안내해 주잖아요. 저는 스폰서님을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가급적 좋은 길 이미 다 밟아 놓고 다져 놔서 내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 신뢰감이 바탕이 되면 이 가이드를 따라 가면 되겠죠. 근데 신뢰감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가이드를 해 주셔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스폰서의 입장으로서는요.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음 최근에 파트너분들을 상담해 주시는 장희선 스폰서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목표가 있는 스폰서는 목표가 있는 파트너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 가장 많이 함께하게 되고 가장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스폰서님이 가이드를 해 주신대요. 내 목표에 맞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돼야겠죠. 스폰서님을 믿는 마음. 음. 내가 처음 해 보는 행동이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이드대로 따라가는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 보려고 하는 행동 그리고 '나 우리 스폰서님 너무 멋진 것 같아. 나도 나도 빨리 저렇게 우리 스폰서님처럼 PT 되고 싶고
오소희 스폰서님처럼 빨리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싶고 막 장희선 스폰서님처럼 저렇게 멋지게 강의하고 싶어. 누구나 만나면 후원이 바로 되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정말 우리 스폰서님이 하시는 그 행동들과 말투와 눈빛을 빨리 복제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들은 어 더 아메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예전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제 이미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좀 가꾸어진 에메랄드의 모습이었잖아요. 날것의 오소희는 아직 안 보셨잖아요. 날것의 오소희는요. 상당히 고집이 세고 말도 세고 말도 빠르고 그리고 막 계속 지적하는 제가 이제 강사의 기질이 있었다 보니까 자꾸 지적하고 통제하려고 드는 약간 그런 좀 고집불통의 독재자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많이 가다듬어졌어요. 지금 오랫동안 사업하신 리더님들은 요즘 이제 사업 시작하신 1-2년 차 되시는 리더님들끼리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 오소이 스폰서 만난 거 다행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에 저도 옆에서 웃고 있는 이유는 저도 인정을 하기 때문인데 스폰서님은 가이드 저 장인 스폰서님이 이제 "소희 리더님 이제 천천히 얘기해 봐요. 천천히 강의해 봐요." 그리고 성과를 냈던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소희 리더가 느꼈던 힘들었던 어떤 그런 고비를 더 많이 사람들께 이야기해 준다면 소희 리더 진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얘기 저한테 해 주셔서 저 되게 막 PPT도 수정하고 이때까지 내 잘난 모습으로 이런 내가 아메이 선택했어. 이거 너희도 해." 이런 내용의 강의를 사실은 3 년 4년 했다면 스폰서님 말씀 듣고 다이아몬드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좀 낮춰서 저를 많이 낮추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단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에메랄드를 해냈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는 제 모습을 강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더니 훨씬 많은 분들이 후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스폰서님을 따라해 봐야겠다. 따라가 봐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파트너는 어떤 존재일까요?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아니면 내가 가르쳐 주니까 나한테 막 감사하다고 매번 막 표현하고 감사를 막 이렇게 생색 내줘야 되는 그런 존재? 그게 아니라 파트너는 주체예요, 그냥 주체. 파트너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할 때 스폰서인 나도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아이에 자꾸 제가 비유하잖아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안 커요. 그리고 너무 연약하게 커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죠? 우리 파트너분들 다 어때요? 30 대, 40 대, 50 대까지. 그죠? 이미 많은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파트너를 주체적인 리더로 인정을 우리가 먼저 해야 파트너들이 성장한다. 너무 막 물가에 내놓은 사람들처럼 막 불안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파트너를 조금 의존자가 아니라 주체자로 그리고 내가 의존해야 되는 내가 내 PB 내가 만약에 1,000,000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 PB를 발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 안에 나에게 소속된 그런 존재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주체, 본인의 사업을 또 이끄시는 하나의 리더로서 처음부터 존중해 줬을 때 이 관계가 정말 멋지게 짝꿍으로 잘 나갈 수 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 역할과 파트너 역할을 제가 굳이 정의를 내려본다면 끌어주고 끌어주고 안내해 주는 스폰서와 그죠? 주체적으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기질을 갖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요렇게 저는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이 함께 성장은 뭐예요? 각자가 주체적으로 내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면서 중간에 상담 받아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가장 저는 '스폰서와 파트너의 역할에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폰서로서 파트너한테 기대를 하게 되고 파트너가 또 스폰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대치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스폰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시너스트와 특히 장희선 포서님이 끄시는 이 JNK에서는 정말 대단한 해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거 뭔지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아 그렇죠. 백명민 리더님 이름으로 입모양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2대1 미팅. 저희는 이게 진짜 강력한 복제의 툴이에요. 어디든 스폰서가 함께 가요. 부산, 대구, 제주도, 대전 저희 스폰서님이랑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이 2대1 미팅. 오늘 저희 다산 미팅에서도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업 초창기 때 어디들 어느 지역이든 가는 리더는 나중에 다이아가 돼서도 전국을 누비면서 사업을 하는 리더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장윤정 리더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왜? 우리 스폰서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어딜 가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2대1 미팅 시스템은요. 저희 스폰서님들은 누구나 리더님들께서 요청하시면 해 줘요. 요청을 리더님들이 안 할 뿐이에요. 자 그럼 해줄 수 없는 건 뭘까요? 해줄 수 없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오픈하는 거. 아메이 사업을 오픈을 해요. "나 사업 시작했어. 나 아메이 해 보려고 해." 라고 하는 것과 이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STP. 우리가 쇼더 플랜이라고 하죠. 쇼더 플랜. 아메의 수익 구조를 얘기하거나 제품을 얘기해 주거나 또는 사람을 보여주거나 피플 사람을 보여주거나 요즘에 하나가 더 늘었죠. 핀업하는 걸 보여주거나 핀업. 핀업. 핀업이 되니까 약간 아메이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 내 지인들도 '어 나는 이게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주변엔 이때까지 다 안 됐었는데 너는 되네? 나 그럼 너랑 해 볼래.'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님들이 목표를 갖고 핀업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스폰서 입장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가 없어요. "스폰서님 저 이번 달 목표 이러이러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스폰서님은 뭐다? 가이드다. "그 핀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제가 할게요." 라고 달려드는 리더님들에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 스폰서님 이번 달은 전 사실 목표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고요. 음 그냥 쪼끔씩 해 볼게요." 라고 하는 분들께는 "아 그러면 그냥 세븐 루틴 작성해 보세요." 이거 말고는 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우리 스폰서를 나로 인해 움직이고 싶다. 나에게 기대하게 하고 싶고 나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고 싶고 우리 스폰서가 신나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필수예요. 목표 갖는 거. 목표 갖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를 갖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기대치라는 게 사실은 이런 거 생각하면 좋은 의도이긴 한데요. 또 나쁘게 생각하면 뭐가 있냐면 내가 너무 기대를 했는데 내 식대로 혼자 오버해서 생각이 앞서 나가면 여기서 오해와 상처가 많이 생겨요. 근데 아메이는 무슨 사업? 관계 사업. 그래서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내가 오해와 상처를 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턴 걷잡을 수 없이 아메이 사업이 구렁텅이로 빠지더라고요. 전 그 경험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제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음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건 필요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인지. 상황, 사실 이걸 인지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지하고 파악하고 감 잡고 이건 너무 눈치 빠르고 이건 너무 중요한데 내가 더 이상의 이야기, 상상하는 건 전 금지. 음. 아니 보니까 우리 스폰서님 내 파트너랑 딴 팀 리더님들은 다 상담해 준 것 같은데 왜 난 안 해 주지? 나를 안 이뻐하시는 것 같아. 상담 안 한 건 팩트죠. 근데 스폰서님이 나를 안 예뻐하시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내 상상이죠.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자꾸 상상하게 돼 있어요. 소비자한테도 상상해요. 쟤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제가 내 전화를 안 받아. 안 받는 건 팩트거든요.
근데 피하는 것 같아는 아닐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정말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니라 아메이를 거절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상상을 해요.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럼 아메이가 아주 아주 어려워져요. 소비자와도 어려워지지만 스폰서 단 한 분, 물론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렇게 로스맵상으로 돼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후원해 준 단 하나의 스폰서, 내가 또 후원하고 있는 나의 소중한 파트너, 이 관계가 소비자로는 뭐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하더라도 스폰서 파트너와에서는 내가 그냥 혼자서 속단했었던 상상으로 그 관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사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팩트와 어떤 사실, 상황 이런 것들과 내가 상상하는 거 연결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상담이에요. 스폰서님과 가감 없이 하는 상담. 자, 가감 없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내가 내 생각을 빼먹고 얘기해도 안 돼요. 내가 내 상황을 빼먹고 얘기해도 안 돼요. 스폰서님이 내 상황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 있게끔 자주자주 연락해서 얘기해 주세요. 다 그 과정을 겪었던 스폰서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아 그때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 일어났었던 일들 그런 것을 기록을 해서 말씀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담할 때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스폰서한테 감정을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나열하면 그건 안 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었던 나의 감정,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가 뭐 좀 외로워요? 외롭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외로워요? 조금 이런 것들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업과 관련된 내 오르내리는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상담을 부탁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 이야기를 전달할 때 거기에 막 조미료가 더해져도 안 돼요. 나는 아직 스폰서님만큼 감이 없어요. 더 많은 실패를 해 봐야 아메이 사업 안에서 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해져도 안 돼요, 조미료가. 그래서 사실 이 아메이 사업에서 정말 중요한 거 사실에 근거한 사업을 하자. 사실에 근거하는 리더가 되자.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음 저는 정말 정말 대문자 F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상처도 크게 받고 소외감도 느끼고 눈치도 보고 막 스폰서님한테 서운했다가 파트너한테 서운했다가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사업에 영향이 너무 크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감정의 오르내림을 좀 최소화 이 감정의 오르내림이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오르내림을 없게끔 나를 관찰하고 나를 관리하는 게 이 사업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에 깨달았고 그때 그 경험이 저한테 되게 소중했는지 사실 다이아몬드를 가는 과정 안에서 바쁘긴 바빠요. 근데 그렇게 감정의 에너지 소모가 제가 없어요. 예전에 한번 힘들 때 다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정말 뼈아픈 경험과 시간을 들여서 굳이 하지 마시고 아 이게 진짜 사업이니까 이게 단순히 나만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집 가문을 바꾸고 우리 아이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사업이기 때문에 나의 이 작은 오르내리는 감정을 관리해 보자. 통제해 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가까운 분일수록 사실은 더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부부 사업자분들 계시잖아요. 성향이 분명히 아마 다를 거예요. 원래 부부가 성격이 달라서 사랑한대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의 빈틈을 저 상대방이 메꿔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데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맘에 안 들어. 나랑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어떡할 거예요. 맞춰 살아야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잉태한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도 이현설 리더랑 되게 많이 다르고
의외로 많이 싸우기도 했지만 이 아메이 사업을 하고 여기서 리더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이후로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대를 조금 더 오히려 낮추고 '내가 하면 되지 뭐.' 어 '사업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싸울 일도 덜하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행동을 해 주는 이현철 리더에게 좀 고맙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많이 어떤 팩트에 근거한 아메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감정을 통제하고 가까울수록 근데 소비자 중에서도 되게 가까운 지인이 있을 수 있고 하잖아요. 가족, 가족한테 상처 많이 받아요, 초기 사업 때. 또 다른 리더님들은 다 도와주는 것 같은데 우리 가족만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남들도 너무 우리 가족 흉한 얘기하기 싫으니까 좋은 얘기 골라 한 거예요. 가족들이 막 설렁설렁 허락해 주고 응원해 주는 가족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가까운 분들일수록 '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에게서 오는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너무 널뛰지 않도록 잘 통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스폰서인 분도 계시고 "아직은 저는 파트너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아직 많이 배우지 못해서 리더십이 아직 없는데 갑자기 스폰서가 됐어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시가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자꾸 지시하는 리더님들이 계세요, 아직 모르다 보니까. "스폰서가 처음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내 말에 따라주지 않을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정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물건 잘 팔면 되는 것 같고 그죠? 음. 주변 사람들 가입 많이 시키면 될 것 같고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변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사업. 그래서 파트너에게 지시하지 않고 뭐를 해라? 질문해라. 질문해라. 그리고 파트너가 질문을 했을 때 파트너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드백은 피드백 어떻게 돼요? 빠르게. 피드백을 빠르게. 그래서 카톡에 민감하지 않은 분들이 아메 사업이 힘들어요. 또 전화 피드백이 느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아메이 사업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소비자분들의 어떤 질문, 소비자분들의 연락 이게 또 빠르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스폰서님이 나의 스폰서님이 단톡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톡방에 응답하는 거. 음. 답하는 거. 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수다 떨잖아요. 우리 팀 분위기 좋아서 수다 떨잖아요. 그 수다가 아니라 어떤 사업적으로 뭔가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올려주시고 끌어주는 그런 스폰서들의 어떤 이야기에 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팀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이제 핀업이 되면 또 이제 JNK 또 SP SP 리더방에 또 초대가 될 거거든요. 그 방에서도 마찬가지. 스폰서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아 저 확인했습니다."라고 코멘트 하나 다는 것조차도 빠르게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이 또 빠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스폰서 파트너 관계 안에서의 좋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메에서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침묵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원래 저는 내성적이에요. 원래 저는 말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뭘 말하고 뭘 말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만약 스폰서님께서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면 돼요. 요 방에다 이렇게 남기시면 돼요."라고 했을 때 내가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내가 원래 말이 없고 원래 소통을 좀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하더라도 아메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침묵은 정말 스폰서를 너무 힘들고 외롭게 하는 거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먼저 스폰서님께 연락 많이 하시고 많은 질문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에서 좀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장 속도. 성장 속도.
기가 막히게 목표 지향인 스폰서에게 꼭 보면 안전을 안정형의 성장을 추구하는 리더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좀 천천히 네트워크 만들면서 갈게요 하는 분한테 또 꼭 보면은 목표지향적인 분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분들은 빠른 성향. 그죠? 빠른 성향. 이분들은 느린 성향. 그러면은 이 A분은 B 때문에 답답하겠죠. 그럼 이 B분은요. C 때문에 버겁겠죠. 이런 일들이 교차적으로 마구마구 일어나요. 거기다 이거는 지금 한 레그만 그렸지. 이렇게 중구난방. 여기는 빠르고 여긴 또 안정형이고 막 이렇게 나타나면 나중에 보서핀 도전할 때 제가 너무 당황했던 게 한 팀을 안정화시켜 놓으면 한 팀이 분리돼요. 또 한 팀을 안정화해 놓으면 또 한 팀이 분리가 돼요. 여기 이제 아이들 2 명, 3명 키우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첫째를 안아주면 둘째가 난리치고 둘째를 안아주면은 첫째가 난리치고 우리는 똑같이 사랑하는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도 사랑의 크기인데 이 성장의 속도 여기서 느끼는 이 서로 간의 형제래은 형제래그끼리 스폰서와 파트너는 스폰서와 파트너끼리 이 성장 속도로 인한 이 괴리감이 와 이 아메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어. 그 이럴 때는 속도가 빠른 분들은요. 좀 이렇게 조급함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급함. 조급함이 관계를 망칠 수 있거든요. "왜 도전을 안 해요 리더님은?" 뭐 이런 말. "아 다른 분들 다 도전하는데 왜 리더님은 도전 안 해요? 왜 리더님 핀업 안 해요? 아니 왜 PB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죠? 다소 목표지향적인 분들은 그렇게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조급함. 고게 관계를 좀 파트너의 관계를 망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 안에서 '아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다.' 나와 속도가 다른 리더님들에 대해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 생각도 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느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 기다림에서 나태한 분을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메 사업의 미팅은 정말 조인돼 있고 성실하지만 나보다는 좀 속도가 느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기다림. 나태한 분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렇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저는 목표지향적이 아니라 약간 좀 안정성을 기했던 스타일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한번 나중에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파트너가 상당히 목표지향적이야. 요즘에 이제 그 팀 이동이 아메이가 좀 많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 팀에서 스폰서가 몇 년 동안 성장하지 않아서 기대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팀을 옮기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물론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내 속도만 생각해도 돼요. 나는 네트워크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갈 거야. 괜찮거든요. 그런데 내 사업 설명을 듣고 사업을 결단한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민 스폰서로서의 역할은 핀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땐 뭐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께는? 책임감,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 이 책임감으로 빠르게 성장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빠르게 실패를 경험해 보려고 하시고 내가 좀 느린 사람이지만 조금 더 빠른 행동을 통해서 빠른 결과를 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나는 느린 사람이야.'라고 해서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핀업을 너무 늦춰 버리면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겠더라. 목표지향적인 파트너들은 잃을 수도 있겠더라.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빠른 사람인지 혹은 느린 사람인지 체크해 보시고 '아 나와 다른 리더가 나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스폰서는 어떤 기질이지? 아 그럼 우리 스폰서가 아 내가 조금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면 우리 스폰서도 스폰서 역할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스폰서가 수정할 때까지 좀만 기다려 주면서 같이 상담을 할 때 또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상위 스폰서가 있으니까 상위 스폰서한테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렇게 좀 선순환 구조로 저희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상담과 소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스폰서와 파트너가 이해를 바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오늘 스폰서와 파트너 요 관계를 제가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어 이 팀 리더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그 부분은 고치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상당히 눈물이 많아요. 아까 제가 완전 대문자 F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 눈물이 많아서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뭐 이럴 때마다 맨날 우는 거예요, 제가. 어. 그럼 저보다 나이가 많은 파트너도 있고 나이가 어린 파트너도 있고. 그럼 이제 그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를 보면서? '아 얘가 이렇게 힘든가? 되게 자주 우시네.' 그런 생각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건 제 감정을 좀 감추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 중요하다고 이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숨긴다는 게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 내 감정의 기복을. 이 감정의 기복이 뭘로 드러나요? 리더님들? 표정. 그쵸? 말투. 내 감정이 오르내릴 때 막 나도 모르게 지시를 할 수도 있고요. 막 홍군형을 낼 수도 있고요. 그죠? 어. 그다음에 막 어떨 때는 막 그런 말도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이제 팀 리더로서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때는 "아니 왜 도전을 안 해? 상생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도전을 해야 나도 잘 되지." 이런 말이 은연중에 나올 때도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도전하지 않는 파트너에게. 근데 이 팀 리더로서의 어떤 그 무게감 그리고 감정 관리 또 멘탈 케어. 멘탈 케어는 병원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스폰서님께 가셔야 돼요. 그죠? 누구나 스폰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처리해 내가는 능력들이 빠르게 인지될수록 좋더라. 근데 이런 거를 빨리 키우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스폰서님 팀 리더의 이 무게감, 감정 관리, 멘탈 케어를 저는 어떤 환경 안에서 키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빨리 홈미팅을 하시면 커요. 왜 홈미팅을 하라고 할까? 그 기반에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을 애용자로 만드는 역할도 홈미팅이 하고요. 그죠? 그리고 많은 애용자를 이 홈미팅을 통해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홈미팅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홈미팅의 가장 큰 중요성은 내가 팀 리더 훈련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참여하는 것과 내가 실질적으로 모든 거를 해 보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음. 제가 요즘에 훈련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리더님들한테 부탁해서 도움 요청하는 거.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그 다 제가 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저라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함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려다 보니까 너무 막 그 정신이 없고 실수도 번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12월 월에 송년회 이것도 제가 저도 모르게 또 다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몇몇 리더님께 좀 부탁을 제가 그때 드려 가지고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홈미팅을 하면서 내가 이 홈미팅의 탑 리더로서 내가 주최자로서 내가 꼭 해야 할 것과 그죠? 내가 준비해야 될 것과 이게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훈련. 그래야 처음에 두세 명으로 시작했던 홈미팅이 나중에 정말 20-30 명이 될 정도의 홈미팅으로 컸을 때 내가 정말 잘 끌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리더님들에게 그 리더님에게 부탁하시는 좋은 어떤 역할들을 부탁드리는 거.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거. 나의 홈미팅인데 파트너분께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도움을 부탁드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지방에 계신 리더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스폰서들이 요청하면 다 지원 나가 드리거든요. 내 홈미팅을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정말 빨리 성장을 합니다. 홈미팅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품 발표, 그다음에 내가 간단하게 하는 사업 설명. 나 혼자서 해도 돼요. 나 혼자서 한 명을 앞두고 해도 돼요. 두 명을 앞에 앉혀 놓고 해도 돼요. 어, 짧게 30분 해도 되고요. 1시간 해도 돼요. 근데 그 홈미팅 나는 오늘 하는 게 내 첫 홈미팅이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내가 팀의 리더가 돼요. 거기서 무게감도 생기고 약간 이렇게 사회를 보는 약간 그런 어떤 말솜씨? 그런 것도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 팀 리더님 한 분이 시스템 강의하셨잖아요. 정말 말씀도 못하고 처음에 이분이 과연 어떤 큰 팀의 무대에서 제품 강의나 시스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도 요즘에 홈미팅을 열심히 하니까 확실히 경험이 쌓이면서 스토리가 풍부해지고 그분의 눈빛에선 자신감이 생기고 예전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앞뒤에 꼭 낑겨 넣던 분인데 그런 이야기 싹 빼고 경험 위주로 긍정적인 멘트들을 전달하고 그래서 '아 이게 진짜 홈미팅 하면서 멘탈 케어, 감정 관리, 이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다 훈련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6% 9% 상관없어요. 퍼센트핀 리더님들도 작게부터 홈미팅을 시작을 하세요. 그게 내가 정말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 때가 돼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리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들어갈게요. 내가 스폰서와 파트너로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질문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내가 사람을 키우고 있는가? 또는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가? 내가 혹시 성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성과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가?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메이는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장희선 스폰서님이 이 얘기 저한테 옛날에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타심과 이기심. 오소희는 원래 이기심이 60% 이상인 사람이거든요. 전 전혀는 돼요, 솔직히 원래 성격이. 근데 이 아메이가 구조상 그렇게 놔두지 않더라고요. 구조상, 구조상. 근데 처음에 구조상을 설명을 들어도 마음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이타심, 우리 내 파트너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스폰서님이 핀업했으면 하는 마음, 이게 이타심이죠. 그리고 이기심은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50대 50으로 만들 때 사업이 가장 잘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요, 처음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파트너가 잘 되면 스폰서님 이뻐할 것 같아서 질투가 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인데? 그죠? 그런 마음도 저 솔직히 들었었거든요. 어. 막 예를 들면 지금 뭐 장윤정 리더님. 스폰서님이 장윤정 리더 더 이뻐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사람이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계속 나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려면. 우리 정말 1 차, 2 차, 3 차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내 파트너가 잘 될수록 나도 좋은 거거든요. 우리 스폰서가 내 파트너를 좋게 보고 좋은 장점을 활용해서 막 잘 되게 키워주려고 하면 우리 스폰서한테 감사한 거고 내 파트너한테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쵸? 내가 작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이 아미 사업이 잘 되려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내 파트너가, 내 스폰서님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지, 내가 너무 성과지향적인 건 아닌지. 근데 이 성과가 내 목표가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팀의 목표인지. 저는 솔직히 다이아몬드를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었거든요. 에메랄드였어도 전 만족했어요. 워낙 꿈이 PT였던 사람이라서. 근데 제가 에메랄드를 하는데 파트너들이 안 크더라고요. 내가 에메랄드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파트너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도전했거든요. 내가 바라는 이 성과가 내 이익만을 바라는 목표인지 아니면 내가 빨리 성장해야 내 파트너도 성장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어떤 이타적인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부터 훈련이 된다면 정말 나중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돼도 저는 자신하는데요. 그 마음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도 6명의 PT만 있으면 다이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희 JNK 팀은 어때요?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밑에 다이아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있고, 그 안에 파운더 GPT가 수십 조죠. 엄청 탄탄하고 깊은 레그의 팀이잖아요. 이거는 이기심에서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음. 내가 에메랄드가 됐더니 이 리더님도 에메랄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됐더니 빨리 내 파트너들이 다이아몬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뎁스까지 지원하는 이 2대1 미팅의 후원 방법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성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늘 본인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요. 단단한 네트워크.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물론 첫 SP는 빅 제품으로 갑니다. 근데 그 빅 제품을 전달했을 때 그 경험이 절대 그다음 달에 떨어지면 안 돼요. 빅 제품 팔아제 껴서 첫 달 SP를 해요. 다들 도전 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그 빅 제품을 전달했던 나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요. 1,000만 포인트를 도전하기 위해선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 노하우가 한두 달, 한두 달 잠깐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바로 점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단단한 네트워크로 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 1,000만을 도전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과 내가 소개한 소비자들이 이렇게 아메의 관심자들이 나와야 함께 천을 만들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레그를 만드는 PB와 후원이 동시에 가야 돼요.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단단한 네트워크가 돼요. 단단한 네트워크가 되려면 소비자 관리 잘 하셔야 되고 후원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를 어쩌면 아직 파트너가 없는 리더님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린 이유예요. 후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간다? 단단하게 갑니다. 요즘에 그래서 시너스에서 그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3%에서 9%의 리더들을 많이 만들으라고. 아직은 소비자지만 이 소비자가 주변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관리를 해서 이분을 9% 12% 만드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9%에서 12% 15% 만들어낸 소비자분들 리더님들 상 줬잖아요. 선물 지갑 이제 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 어치버스데 있날. 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고 어떤 스폰서십을 가져야 하고 또 파트너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나도 새로운 사람들을 후원을 해 나가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 오늘 강병호 스폰서님 다산 미팅 때도 그 얘기하셨던 것 같고 오늘 장희선 스폰서님. 사람, 사람 이야기 오늘 많이 하셨거든요. 아메이 사업은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래요. 사람을 남기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잃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더님들이 지금부터 하시는 사업의 모든 모습, 리더님들의 표정, 리더님들이 리더로 변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 이게 정말 내 주변에 사람을 남기는 사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진짜 아메이 사업은 놀라운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사람을 남기는 사업. 그리고 그 관계의 질. 관계의 질에는 뭐가 필요해요? 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겠죠. 스폰서님을 위한 나의 관계, 노력과 정성, 표현. 표현도 중요하죠. 저 사업 초창기 때 표현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표현하려고 되게 많이 애써요. 정말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표현도 너무 중요하고요. 이 관계의 질, 스폰서와 파트너와 소비자의 관계의 질이 내 아메이 사업의 깊이와 크기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빨리 그것을 깨달으시면 당연히 저보다 빨리 핀업도 되실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어떻게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화면으로 동그라미 너무 좋았으면 동그라미 최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현철 리더가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 아메이라는 사업 안에서
사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리더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아메 사업에 뿌리를 쫙 내릴 수 있는 그런 빅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는 이데일 미팅 성심성의껏 정말 많이 뛰어다닐 거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디